60대 남성 대장암 환자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스스로 전이가 발견돼서 항암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에요. 내 면역을 깨우자는 마음으로 생활을 한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검사해서 이제 암이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병원을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병원은 보조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치료는 내 몸이 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내 몸 안에는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100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간, 신장, 장, 피부, 폐, 심장 같은 이런 장기들이죠. 오늘은 우리 몸의 내부 장기들이 어떻게 스스로 몸 상태를 진단하고 또 스스로 치료까지 하는지 의학과 자연치유의 시선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막 숨이 가빠지고 막 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뜁니다. 그걸 운동해서 그렇지 하고 넘기지만은 사실은 몸이 스스로 상태를 점검하고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에요. 체온이 올라가면 땀을 내서 식혀야 되잖아요. 혈당이 떨어지면 간이 저장해둔 포도당을 꺼내서 쓰고 있죠. 그리고 세균이 들어오면은 면역세포가 출동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몸은 24시간 셀프 진단하고 셀프 치료 중이에요.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의 장기는 각자 어떤 놀라운 센서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은 해독과 재생의 공장입니다. 독소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해독 효소를 막 가동하고 또 손상되면은 스스로 조직을 복구하는 재생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간은 70%가 망가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장기잖아요. 2020년 간질환 저널 보고서에 따르면요, 간세포는 손상 부위의 화학 신호를 스스로 감지해서 분열하고 증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스스로 가동한다고 합니다. 신장은 혈액을 여과하고 전해질을 조절하는 정말 똑똑한 장기예요.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과 수분 그리고 전해질 균형 유지를 딱 시켜주죠. 혈압이 높아지면은 자동으로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가동해서 균형을 맞추려 막 노력합니다. 또 독성 물질이 많아지면 여과량을 늘려서 스스로 해독합니다. 장은요,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죠. 그리고 유익균과 유해균을 균형을 맞춰주는 미생물 자율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지금도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막은 손상돼도 3에서 한 5일 정도 지나면요, 새 세포로 완전히 교체됩니다. 심지어 소규모 염증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장 자체의 치료 시스템으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장을 지켜내는 것은 내 몸이 스스로 해내는 일입니다. 또 피부는요, 외부 방어선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재생하는 장기입니다. 상처가 나면 며칠 안에 새살이 돋아오르잖아요. 그리고 감염이 생기면 염증 반응을 통해서 균을 먹히게 딱딱 잡아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시스템이 외부 명령 없이도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각 장기들이 서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스스로를 지킨다는 겁니다. 2019년 피지올로지컬 리뷰즈라고 하는 이 생리학 전문 학술지가 있는데 그 논문에 따르면요, 장기들은 신경, 또 호르몬, 면역 신호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자가진단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리 몸을 치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 해독력이 떨어지면요, 장에서 배변을 통해서 더 많은 독소를 배출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요 신장이 무리해지게 되면은 피부가 땀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하려면 그걸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완성 대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간은 해독 효소를 막 조절해줘요. 그래서 신장은 또 전해질 균형을 다시 맞추려고 이렇게 스스로 노력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100명의 의사가 협업하는 하나의 병원입니다. 그 병원의 주치의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먹은 음식, 내 생활 습관,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 의사들이 일을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치유의 핵심이 나옵니다. 몸은 이미 치료할 능력이 있다. 내가 그것을 방해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정크푸드라든가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음, 과로 이 모든 것이 장기의
스스로 치료하려고 하는 진단과 치료 시스템을 방해하는 요인들이라는 거예요. 자연치유는 그 능력을 다시 살릴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복 시간을 주면 간은 발발이 움직여요. 수분 섭취를 늘리게 되면은 신장은 해독을 아주 잘 해냅니다. 채소와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게 되면 장내 환경을 정돈하죠. 그리고 깊은 수면은 피부 재생과 면역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이미 100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들은 쉬지도 않고 또 월급도 받지 않아요. 오직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 좋은 음식, 깨끗한 물, 적절한 운동, 평온한 마음, 몸이 스스로 치료하려는 이 힘, 자연치유는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몸의 지혜를 믿고 내 안의 의사들과 협력하는 삶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 몸속 의사들은 평생 우리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런 의사를 주치의로 두고 있다면 좀 어떨까요? 365일 24시간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나만 바라보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의사, 게다가 진료비도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아픈 곳을 찾아다니며 고쳐주고 다친 부위를 꿰매주고 병든 세포를 깨끗하게 이렇게 치워주는 바로 그 의사들이 우리 몸속에 이미 수십억 명씩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바로 면역세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몸속 의사들, 바로 면역세포의 놀라운 치료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집에 여러분들이 경비 시스템이 있다면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누가 손님인지 누가 도둑인지 바로 감지 가능하겠죠? 우리 몸에도 이 경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천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천면역은 혈액 검사하면 우리가 나오잖아요. 백혈구 중에 대식세포라고 하는 거, 호중구라고 하는 거, NK세포라고 하죠. 자연 살해세포, 이런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마치 24시간 근무하는 순찰경찰처럼요, 몸속을 끊임없이 순찰하면서 이건 내 사람, 이건 침입자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 중에요, 여러분 좀 말이 힘들죠? 대식세포. 이 대식세포는 이름 그대로예요. 대식, 큰 먹보예요.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이 죽은 세포 찌꺼기까지 모조리 다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혈액검사하면 호중구라는 거 나오잖아요. 이 호중구는 현장 대응 속도가 번개처럼 빠릅니다. 상처 부위에서 고름이 보인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 호중구가 목숨 걸고 싸운 흔적이에요. 여러분 NK세포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이것은 직결 처분하는 세포예요. 경고 없이 바로 제거하는 어떻게 보면 특수부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요, 어떤 침입자는 아주 교묘해서 처음에 못 잡아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이제 또 후천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으로 이렇게 구별되죠. 이때 후천면역이 딱 출동을 합니다. 후천면역은 핵심이 뭐냐면 기억을 무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한번 싸워서 이긴 병원균의 얼굴, 특성, 그 약점까지 모두 저장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B세포라고 하는 것은 적의 사진을 쫙 찍어두고서 그에 맞는 맞춤형 무기,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또 T세포라고 하는 것은 현장 지휘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할지, 언제 멈출지 모두 이게 판단해냅니다. 특히 세포 독성 T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암세포, 바이러스 세포를 직접 그 자리에서 사살해버립니다. 이후에는 같은 적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마치 너 지난번 그 녀석이잖아 하고 기다렸듯이 번개같이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면역의 기억이고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백신을 맞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이유 아시나요? 그건 몸이 일부러 체온을 올려서 면역세포가 싸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열은 바이러스에겐 불편한 환경이지만은 면역세포에게는 정말 전투력이 올라가는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림프절이 붙는 거,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림프절이 붙는 것은 그 안에서 B세포와 T세포가 긴급회의를 하면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현장이에요. 피곤하고 몸살 나는 것도
사실은 내 몸속 군대가 풀가동 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몸이 일부러 나를 쉬게 만들고 모든 에너지를 전쟁터로 보내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매번 암에 걸리지 우리는 않을까요? 바로 NK세포와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내고 조용히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또 독소 축적 같은 요인들이 쌓여서 이 면역군을 약하게 만들 때예요. 그때 암세포가 그 눈을 피해서 또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의학계에서도요, 이 면역 항암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 약의 원리도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면역세포가 암을 다시 잘 볼 수 있게, 그리고 힘을 되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요, 60대 남성 대장암 환자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스스로 전이가 발견돼서 항암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내 면역을 깨우자는 마음으로 생활을 한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걷고 규칙적인 수면을 하고 채소와 과일 중심의 항산화 식단을 기반으로 한 자연식을 정말 즐기셨고요. 또 명상과 호흡으로 스트레스를 좀 줄여나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검사해서 이제 암이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웃 이렇게 했지만은 그때 그분은 확신했다고 합니다. 내 몸속 의사들이 일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몸속에는 정말 수십억 명의 의사들이 병원도 모르게 우리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들이 힘을 내도록 돕는 건 의외로 단순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잘 웃는 것, 이 기본이 면역의 밑바탕이에요.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결국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이 힘을 되찾지 않으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무언가를 더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몸의 의사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자연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내 안의 의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에게 상냥하게 살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해보세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기암 환자가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몇 년 뒤 건강하게 걸어서 들어왔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의사가 만들어내는 내 몸의 과학입니다. 오늘은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가 만들어낸 이 놀라운 회복의 사례를 많은 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몸이 가진 그 치유 능력들을 믿을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학에는 자연태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암이나 중증 질환들이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데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스럽게 호전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1990년대 미국의 국립암연구소 NCI라고 있잖아요. 그곳에서는 자연태행 환자들의 공통점을 한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에 어떤 환자들은요, 세균 감염 후에 고열을 겪고 나서 암이 줄어들고 자연태행이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환자들은 심리적인 전환점을 맞은 지 면역 반응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암이 더 이상 성장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폐암 말기 환자가 폐렴에 걸려가지고서 40도에서 막 가까운 고열이 발생한 후에 이후에 종양의 절반 이하로 감소해, 이런 사례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또 자녀의 결혼식에 꼭 참석하겠다는 이 강한 의지를 가진 환자가 또 면역 수치 상승과 함께 암 진행이 멈춘 사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그냥 운이 좋았다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치유 모드를 켜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들이죠. 10여 년 전 기억에 남는 60대 여성분이 우리 병원에 한번 찾아오셨었는데요. 유방암 4위 진단 후에 수술만 하고 자기는 항암 방사선 치료는 절대 안 하겠다고 이렇게 거부했던 환자예요. 그 대신 그분은 매일 규칙적인 생활, 또 식단을 철저히 자연식으로 또 바꾸고 또 가벼운 운동, 매일 30분 명상을 이렇게 하게 해드렸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분이 한테 권해드린 것은 감정 노트와 마음 테라피를 꾸준히 좀 하셔라 라는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1년 뒤에 병원 검진에서요,
재발과 전이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치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지만 확실히 생활 습관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저는요, 제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일할 수 있게끔만 저는 해줬습니다.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고 그게 그저 제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만 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해주신 말 중에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하라,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살라는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나에게 상냥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보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이 이야기는 단지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자연치유의 본질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죠. 우리 몸 안의 의사들,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며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길을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길의 시작은 의술이 아닌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사회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병을 고치는 건 의료가 아니라 결국 우리 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과 의사는 그 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수술은 길을 터주고 약은 시간을 좀 벌어주고 나머지는 우리 몸 안에 100명의 의사가 치료를 완성합니다. 자연치유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 이미 갖고 있는 그 힘을 믿고 꺼내는 일입니다. 이 유방암 환자분처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듬고 또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연치유의 길입니다. 혹시 지금 몸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이 하나 마음 깊이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가장 상냥한 하루를 선물해보자. 어쩌면 그 한마디가 자신의 몸에 또 마음에 삶에 가장 먼저 필요한 치유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